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앞 시간에 이어서 저당권을 보고 있었죠? 네, 저당권. 여러분 핵심 교재 96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핵심 교재 96페이지를 보시면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도표 보이죠? 자, 여기 별 하나 달아두시고요.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96쪽 하단입니다. 도표. 자, 피담보 채권 범위. 여러분 아까 질권에서도 봤지만 차이점이 뭐예요? 피담보 채권 범위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 목적물을 경매해서 회수할 수 있는 범위. 그래서 원본의 이자. 그래서 변제기 이전에 발생되는 이자는요, 제한 없이 담보가 된다. 그러니까 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항에 보면요, 사항. 사망은 잠깐 보류하시고, 사항 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건 이제 지연배상 또는 지연이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연이자란 말은 이자라고 돼 있는데, 본래는 이제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띈 겁니다. 명칭은 지연이자, 그러니까 이자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도 실체는 뭐다?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띈 것인데, 이것은 주의하세요. 지연이자는요, 변제기를 경과한 1년분에 한해서 담보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 자체에서 파생되는 이자는 제한 없이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 지연이자는 1년분이라는 거. 그 1년분에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1년분이라는 제한이 걸리지 않으면 저당권자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기가 되어도 채권 행사를 안 해. 돈 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지연이자가 눈덩이 좀 불어나면 몇 년 계속 불어나면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무슨 폭탄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죠, 폭탄 투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상당한 채권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당권에서는 이런 제한을 채무자 보호, 채무자나 뭐 후순위 권리자라든지 이런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분으로 제한을 걸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위약금, 특별히 이제 위약금을 약속했을 때, 제때 변제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위약금을 물리겠다 하는 위약금의 약정이 있을 때는 약정만 돼갖고는 피담보 채권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위약금은 뭐가 돼야 돼? 등기가 돼야 됩니다. 위약금은 등기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저당권, 5번에 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나오는데, 자, 채무자가 제때 갚았으면 저당권자가 경매에 소요되는 비용, 감정평가 비용이나 뭐 경매 신청을 위한 등록세, 이런 것이 들어갈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채무자가 제때 갚았으면. 그래서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채권, 비용이니까, 이 저당권 실행 비용도 모두 채권에게 포함시켜서 경락대금에서 회수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 범위는 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의할 점 아까 얘기했던 건 뭡니까? 지연이자는 1년분 했고요. 그 다음 목적물 범위. 자, 여기도 별 달아야 돼. 여기 특별히 여러분 목적물 범위 시험 아주 잘 나옵니다. 방금 피담보 채권 범위는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당권의 목적물 범위는 이건 피해가지 않습니다. 시험에 저당권 떴다 하면 정말로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그렇죠? 이거 우리 촉칙 때 권리객체에서 공부했는데, 자,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되어 있었던 부합물이나 종물이든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에 부합된 부합물이나 종물이나 모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는 소리는 모두 경매 대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죠? 어떤 전원주택이 토지와 함께 저당 설정이 됐는데 집주인이 저당주택 담보할 때는 본체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이후에 별도로 이렇게 그 사랑채를 하나 별도로 이제 조그맣게 사랑채를 하나 만들었다 하면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종물의 개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경매 대상으로 다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민법 358조 규정인데 이것은 강행 규정은 아니라 그랬어요. 총칙 때 우리 한번 얘기했습니다. 왜냐?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설정 계약에서 반대 특약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미치지 않을 수 있고요.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부합시킨 부합물이나
설치한 종물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경매 대상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항도 이것도 우리 법정상권에서 제가 설명했죠. 토지가 저당권에서 A 토지가 B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여기 건물이 지어졌다. 이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에 넣을 수 있다. 이거 일괄 경매권.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토지 건물이 있었는데 토지만 담보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법정상권이 이제 논의될 수 있겠지만은 토지밖에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가 저당이 설정되고 이후에 A가 건물을 지었다 했죠. 이거 여러분 앞에서 그림에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할 때는요, 토지 건물 한꺼번에 경매에 넣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민법 365조의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가 됐어요. 일괄 경매. 이렇게 해서 일괄 경매, 단 조심해야 됩니다.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가 안 돼. 왜냐하면 원래 담보물이 아니었잖아요. 토지밖에 없었다. 그래서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도 건물의 매각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 받지 못한다. 그것이 그 2항에 나와 있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항.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1, 2, 3, 4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 별 한 두세 개 달아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3항은 뭐냐? 자, 여러분 올해 시험 나올 겁니다. 이 내용들은요. 저당권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출제합니다. 출제하는데 출제될 때도 아주 유력한 부분이다. 자, 3번. 자, 저당 목적물의 과실. 여기 과실이라는 것은 이제 열매를 얘기해요. 천연과실, 법정과실이라는 과실. 과실에는 어떤 과수원이 저당권 설정됐다. 저당 설정된 이후에도 그 과수원에서는 많은 천연과실들이 수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거 저당권 효력이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미치고 누구 거예요? 그건 채무자 내지 소유자 것이지 저당권자 효력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아서 그 담보 목적물인 과수원에 압류가 됐다. 그 압류된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면 압류된 순간은 어떤 때를 압류로 보느냐면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아서 드디어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법원에다 해서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의 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그 부동산 등기부에 딱 들어간 그 순간을 압류된 시점으로 본다. 이것도 제가 총칙의 권리 객체에서 여러분 설명드린 바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기억이 안 나시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보완하면 됩니다. 3번 읽겠습니다. 과실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저당권 실행으로 목적물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는 설정자가 수취하는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이 압류의 단계를 언제로 봤다고요? 방금 경매 신청 등기가 된 때. 경매 신청 등기가 된 때 있습니다. 4번은 사항은 여러분 중요한 거 설명했죠? 물상대위성. 그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저당권의 물상대위성. 저당 목적물에 아까 여러분 열심히 그렇죠? 쓰고 그러셨지만 여기 또 제가 있다는 말을 제가 안 했네요. 그죠? 그렇지만 또 한번 손수 여러분이 써보신 것도 중요합니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해서 저당권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멸실하면 뭐였죠, 여러분? 보험금 연상하시면 되고, 훼손하면 배상금, 공용징수하면 보상금 이렇게 연상하십시오.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요. 자, 1항, 2항 체크. 저당권자는 일반 채권자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선한다. 2항, 다른 저당권자와 전세권자 사이에서는 설정 등기 선호해야 한다. 물건끼리는 먼저 성립된 것이 후에 성립된 것에 우선한다. 물건과 채권은 성립 시기와 관계없이 물건이 채권에 우선한다. 그것이죠. 1, 2. 그럼 나머지 3, 4, 5 이런 것은요. 여러분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참고로 한번 뭐 읽어보셔도 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6항 체크하십시오. 1, 2, 6. 6은 뭡니까? 유치권은 이론상으로는 저당권과의 우열 문제는 생기지 않으나 유치권자는 사실상으로는 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아까 여러분 유치권자 버티고 있는 거. 경락인이 대신 변제하지 않고서는 결코 유치권자를 내보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사실상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 결과가 된다. 밑줄 쳐두시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저당권과 용익관계인데요. 이것도 1항, 2항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